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람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11월 11일 캐나다 리멤버런스 데이를 맞이해 메트로 밴쿠버 각지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밴쿠버, 버나비, 서리, 랭리 등 각 지자체에서는 퍼레이드 및 기념식을 가지는 한편 순국 영령을 추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밴쿠버 다운타운에서는 오전 10시 빅토리아 스퀘어에서 진행된 추념 행사에 수천 명의 행사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군 의장대와 전통 백파이프 연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크리스티 클락 BC주 수상과 주정부 인사들, 이기찬 주 밴쿠버 총영사와 각국 외교 사절들이 모인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참전 용사들과 각 군 의장대는 질서장연한 모습으로 이날 행사의 전면에 서 있었습니다. 추도 행사 전에는 행사장을 향하는 이들의 퍼레이드에 행사에 모인 관객들은 박수와 환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각 지역에서는 캐나다 현충일을 맞아 다양한 추도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버나비에서는 오전 10시 반에 헤이스팅 스트리트 4440번지에 위치한 세이프웨이 주차장에서 퍼레이드가 시작되었으며 10시 45분에는 북부 버나비에 위치한 컨퍼더레이션 파크 148번 부대 기념비 앞에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코키틀람에서는 윌슨 애비뉴에 위치한 윌슨 센터에 있는 참전용사 기념공원 기념비에서 추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포트 코키틀람 시청 앞에 베테랑 파크에서 11시에 행사가 있었으며 서리에서는 서리 박물관 옆에 위치한 클로버데일 기념비에서 9시 30분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노스 밴쿠버와 웨스트 밴, 리치몬드, 델타, 랭리와 메이플 리츠에서도 퍼레이드와 추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11일 오후 3시에는 연하마틴 상원 의원의 주관으로 한국전 참전 시 전사한 캐나다군의 추모를 위한 행사가 버나비시 평화의 사도 탑의 기념공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버나비 센트럴 공원에 위치한 평화의 사도상 앞의 기념공원에서는 연하마틴 상원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 한국전 캐나다군 참전용사, 한국군 6.25 참전용사회, 일반 시민들이 함께 모여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참전용사의 추도사에 이어 묵념, 헌화 순서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는 참전용사, 유가족, 정치인,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 한국전 참전 시 전사한 캐나다군에 대한 감사와 이들의 희생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날 참석한 연하마틴 상원의원, 이용은 한인회장, 서병길 민주평통 밴쿠버 지회장, 김일수 6.25 참전용사 회장 등은 정전 60주년과 캐나다 리멤버런스 데이를 맞이해 순국하신 참전용사들의 뜻과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Remembrance Day, but it's also a special year for our Korean War veterans, the 60th anniversary. And I think today is a day that all Canadians stop. They really stop and think about where we have come from. We didn't get here by accident. We are here because of the sacrifices. So freedom is not free. We talk about that. It was paid for with blood and tears and sweat. So I feel very grateful, and I especially feel grateful to our Korean War veterans. 이기 때문에 이 6.25 전쟁은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전쟁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좀 더 이 기념을 하는 그 행사를 금년에는 이 처음이지만은 이 행사를 좀 더 내년부터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미리 해서 하려고 지금 마틴 상원의원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큰 행사를 미리 시청하고도 얘기를 해서 제대로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 6.25 전쟁은 영원히 기억에 해야 될 그런 전쟁으로 생각합니다. 캐나다 참전 군인은
먼저 산화한 전우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며 그들이 가졌던 자유와 평화에 대한 고귀한 신념과 희생을 영원히 가슴에 남길 것이라고 오늘의 추도식 소감을 전했습니다. Well, Remembrance Day for me is very special because I spent a lot of time with my father. It was our day together, and I always respected the time that he put in the war. And 4 years ago, he passed away on Remembrance Day, so it is a very special day for me. 연하마틴 상원의원과 서병길 민주평통 밴쿠버 지회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한국전 참전 캐나다 용사들을 추모하는 기념식을 버나비 씨와 한인사회가 적극 참여하는 중요 행사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트무디 시가 시 당국이 운영하는 차량 중 10년 이상 된 차량 2대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면서 환경보호와 스마트 기술 채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포트무디 시는 시에서 운행하는 관용차 중 10년 이상 된 트럭의 대체 차량으로 전기 차량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트무디 시가 투입하는 전기 차량은 스마트 기술을 채용한 것으로 기존 성능보다 뛰어난 배터리팩과 연료 전환 장치 등을 갖춘 자동차라고 합니다. 시 당국은 이 차량이 기존 가솔린 차량보다 적은 부품과 뛰어난 기능, 소음 억제,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으며 이에 대한 검증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 차량의 사용이 문제가 없을 경우 향후 시가 운영하는 차량의 대부분을 전기 차량으로 교체할 예정이라는 포트무디 시는 차량 한 대당 연간 $2,500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며 일반 시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상용화에 필수적인 전기 충전소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커뮤니티 충전 인프라 회사인 CCI와 협력함으로써 시 관할 내의 충전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기 자동차는 메트로 밴쿠버 내 4개의 충전소를 가지고 있으며 로키포인트 공원, 레크레이션 컴플렉스, 카일 센터와 워크야드 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진행된 아시안 영화제가 폐막되었습니다.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아시안 영화제에는 북미 지역의 아시안 영화인들에게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2013년 제17회 밴쿠버 아시안 영화제가 그 막을 내렸습니다. 너티 오얼 라이스라는 테마로 11월 7일부터 4일간 진행된 이번 영화제에는 40편의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담은 영화들을 만날 수 있어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일요일 아침에는 다음 날인 11일 현충일을 미리 기념하듯 한국 전쟁에 관한 단편 영화 잊혀진 전쟁이 상영되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습니다. 밴쿠버 시네플렉스 인터내셔널 빌리지에서 상영된 이 영화는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촉촉히 적셨습니다. 메모리 오브 폴가튼 월은 한국전 당시 전쟁으로 인해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던 가족들의 이야기와 전쟁 당시의 상황을 영상으로 보며 60여 년 전 기억을 떠올리거나 누군가 느꼈을 아픔을 함께 공감했습니다. 이날 상영관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프랭크 스미스 씨와 밥 오릭 씨가 초대되어 영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연하마틴 상원의원도 함께한 현장에는 기념 촬영을 비롯한 영화 관람 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코키들람 경찰은 시내 고등학교 주변에서 과다 노출, 성기 노출 등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2명의 남성의 몽타주를 작성해 검거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1일 코키틀람의 센테니얼 세컨더리 인근에서 2명의 여학생이 거리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있는 남자가 성기를 꺼내놓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어 학교 관계자들에게 신고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0일 또다시 센테니얼 세컨더리 인근에서 오후 5시에서 6시경 도로를 걸어가는 2명의 여학생 앞에 거리에서 자유행위를 한 남자가 발견되어 다시 신고된 것입니다. 경찰은 목격한 여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이 2 남성의 몽타주를 작성해 이들을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이 2 남성이 동일인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센테니얼 세컨더리 인근에 연속 출몰한 과다 노출 범행으로 보아서는 동일인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별다른 행동이나 접촉을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센테니얼 세컨더리 인근과 윈슬로우 애비뉴 근처와 팁톤 스트리트 등의 지역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버나비 지역에서도 성관음증과 노출 행동을 하는 남자가 있어 경찰이 주의 촉구와 검거에 나섰습니다.
버나비 경찰은 11월 7일 저녁 9시 30분경 윌링던 애비뉴 6100번지의 한 아파트 내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발견되어 목격한 여성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아파트의 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을 타서 침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1월 1일과 2일에는 킹스웨이와 메트로타운 지역의 아파트 외부에서 숨어 아파트를 살펴보던 남자가 신고되었다고 경찰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역의 순찰을 증가하고 용의 남성들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전한 용의 남성의 모습은 6피트의 기에 짧은 검은색 머리와 검은 수염을 가지고 있는 백인 남성으로 모피 안감의 후드와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와 검은색 스웨터 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프레이저 보건부가 노약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휠체어의 이용요금을 받는 유일한 보건부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9월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만 해도 주정부와 다른 지역 보건부들은 휠체어 이용요금 부과를 일시 정지하거나 철회하는 분위기여서 프레이저 보건부도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프레이저 보건부는 현재 노약자 휠체어 수수료를 받고 있는 유일한 보건당국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버나비 지역신문 나우에 따르면 노약자 휠체어 요금 부과 관련 정책이 다시 논의되고 확정될 때까지 일시 중단한 다른 보건기관과는 달리 여전히 프레이저 보건부는 25달러의 휠체어 수수료를 받고 있는 BC주의 유일한 보건당국이라고 합니다. 지난 9월 BC주 보건당국은 주 전역에 걸쳐 보건당국이 휠체어 수수료 부과를 일시 중지하고 관련 정책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프레이저 보건부는 휠체어 수수료에 대한 조례는 이미 2013년 9월 1일 발효된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제나 정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미 주거보호시설의 1000명 이상의 대상자들에게 이를 통보했으며 주민 상당수가 비용을 지불하기를 합의하거나 여러 근거를 이유로 재정적 면제를 요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레이저 보건당국과 달리 다른 지역의 보건당국들은 주정부의 제안에 따라 정책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휠체어 수수료 부과를 일단 유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지역 보건당국마다 정책의 시행을 두고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주정부 당국은 현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레이저 보건당국이 주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을 유보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부당한 입장에 처한 것입니다. 프레이저 보건부 관할의 뉴웨스트민스터 지역의 MLA인 주디 다르시 씨는 25달러의 비용은 빈곤층에는 큰 돈이며 이것으로 건강을 위한 약품이나 식료품 구입을 위해 쓰게 해야 한다며 프레이저 보건당국의 처사를 비난했습니다. 이미 시행되었으며 법이나 조례로 중지되지 않은 정책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관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주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권고와 제안으로 그쳤다는 데 있어 보입니다. 최근 LA 중앙일보에서는 한식당의 추가 반찬 유료화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반대표가 근소한 차이로 많았다고 하는데요. 한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의 입장과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조사였습니다. LA 중앙일보가 실시한 한식당의 추가 반찬 유료화 설문조사에서 통념을 깨고 찬성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8일 동안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서 추가 반찬 주문 시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선 56.4%의 응답자가 반대했습니다. 찬성 비율은 43.6%였습니다. 찬반 의견의 차이는 12.8%로 반대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조사 전 예상과는 달리 반찬 유료화에 찬성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26개 주에서 424명이 참여했으며 질문은 한식당에서 반찬을 더 달라고 할 때 돈을 받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였습니다. 185명이 찬성하고 239명이 반대했습니다. 설문 응답자 중 300명이 남성으로 여성보다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외식 빈도가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성 응답자의 43%인 129명이, 여성은 45%인 56명이 찬성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찬반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추가 반찬 유료화에 찬성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낭비가 너무 심하다, 음식 쓰레기는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주는 만큼 받는 게 합리적이라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다, 야박하다, 유료화가 아닌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프랑스 교민 협박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협박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당 발언은 통합 진보당 해산 심판에 참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파리에서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내세운 시위대에 대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이 막말을 했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해외 유명 웹사이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발언은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과정에서 증거로 하기 위해 체증 사진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일간지인 USA 투데이가 뽑은 최고의 소형차 1, 2위에 기아자동차의 포르테와 현대자동차 엘란트라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에서 팔리는 2만 달러 이하 소형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와 소비자 합동평가에서 기아자동차 포르테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는 USA 투데이, 미국 자동차 전문 웹사이트 카.com, 공영방송 PBS의 자동차 전문 프로그램 모터위크 챌린지가 선정한 전문가들이 일반 소비자 대표와 함께 사흘 동안 시험 운전과 실제 연비 측정, 부분별 평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11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세계기후변화회의에서 최근 태풍 하이엔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필리핀 대표가 기후변화를 막을 의미 있는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며 눈물로 합의 도출을 호소해 190여 개국 대표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으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필리핀 대표 나데레브 옙사노는 이날 개막 연설에서 필리핀의 태풍 피해는 단지 필리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직면한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같은 위험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합의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란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